예, 오늘은 노장철학 제4강 노자 철학의 시대적 배경 전번 시간에서 세 번째 이제 상공업 관련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자라는 인물에 대한 생애 부분 첫 번째 대충 그러게 하는 식으로 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그 29쪽 보시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상공업이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 이 시대는 이 상업 공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강합니다. 원래 농업을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공업의 발달 부분 보시면 이 당시 때 각 지역에서 어떤 물품들이 이렇게 생산되었는가를 쭉 써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옥석부터 해서 물고기, 소금 이런 것들. 물론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들이겠죠. 그것을 이렇게 실어서 날리고 하면서 상공업을 통해서 그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30쪽의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부리 관련된 거 이렇게 잠깐 써놨는데 여부리가 여기 장양왕 진시황 아버지하고 만나는 대목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농업을 하면 이익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몇 배가 된다. 저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여부리가. 그 다음에 장사를 하면 어떻게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한 게 100배가 남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농업보다도 상업이 더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끝자리 보시면 군주를 세우면 이익이 몇 배나 됩니까? 이래요. 이게 정치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래요. 정치가 돈 많이 법니다. 요즘 뉴스거리 나오죠? 박덕음이 1000억, 2000억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들입니다. 정치가 그래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통해서도 돈을 엄청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그 상업을 통해서 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그 여부리도 상업 장사하던 사람인데 장사를 해서 아주 천금이라는 돈을 축적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사기 화식열전 글 써놨는데 그 유명한 강태공이 얘기예요. 그 동쪽 우측에 있는 제나라의 그 제후로 봉해졌던 인물인데 여기도 이 나라도 보면 그 바닷가에 있는 땅이니까 염전 사업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이렇게 크게 증대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공자의 나라 노나라 있지 않습니까? 노나라는 이게 중원 대륙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상업 같은 거, 상공업에 대해서도 매우 싫어하는 쪽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선이 그래서 망했어요. 조선 중국에서 들어온 유학, 주작, 그 엉터리 같은 철학이 들어오면서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들 박지원이 소설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무식한 양반들이 젓가락으로 돈을 집는 장면 나오죠? 돈은 더러운 거더라고. 이 정도로 경제의 관념이 없어요. 조선시대 유학자들 글 보면 이익이가 어쩌고저쩌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도 탱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백성들한테 먹이고 입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의 핵심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 아래 부분은 상공업, 노나라는 제나라와 달리 농업 중심의 국가였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그래서 간의 수공업 같은 거, 개인 수공업, 그래서 여러 부호들이 이렇게 나와요. 상업을 통해서 자본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돈을 가지고 막대한 부를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로 가난한 농민들을 또 수탈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 45년 이후에 그 한국의 그 해방 이후 50년대 그 이승만 정권 때 그 토지개혁 문제도 여러분들 고민해서 봐봐요.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한국 경제가 지금 왜 이런 꼴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놓은 거는 이제 법률 얘기돼 있는데 노자 역시 상공업에 의한 농업의 파괴 현상에 비판적이 있다.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이 양반도 2500년 전 그냥 전통적인 관점으로 얘기 드리면 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상공업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 한계예요. 상업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죠. 현대인들이 봤을 때는 상공업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옛날 농업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소박한 사회를 이상적 세계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국감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교를 벌이고 이익을 내치면 도적이 없다 이런 말도 하고 백성의 이론도가 말하면 국가가 더 혼란스럽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노자 철학을 비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옛날 중국 대륙의 학자들은 특히 그랬어요. 노자를 그 우민 정책을 한다. 그럼 무식한 소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노자 철학이 주관 유심주의냐 객관 유심주의냐 그딴 소리 나오고 있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을 했어요. 옛날 책에 보면. 근데 이제 노자의 의도를 이렇게 보시면 뭔 뜻이냐면 상업에 대한 그 비판도 있지만 우리 인간 삶에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그 생겨나고 물건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삶하고 무관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혹하게 되는 모습들을 비판해 놓은 거예요. 지금 21세기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핸드폰 한 1년 쓰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버리잖아요. 새로 나오면 새 거 사고 우리 집 애도 보면은 옛날 어렸을 때 그 조카애도 보면은 1년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지가 어디서 그냥 부숴놓고는 그냥 잘못해서 깨졌다고 새로 사주라고 그러던데 그런 짓들 삶에 있어서 아무 중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지 못했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면 노자의 생각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욕심내는 물건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물건들 뭐 그런 뜻으로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적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입고 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하는 거, 등 따숩게 살 수 있는 의식주라고 흔히 말하는 거. 제일 이해가 안 되던데 왜 옷이 제일 앞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식이 제일 중요해요. 식. 음식 남녀, 인생에서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밥 먹고 섹스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식의 문제, 그 다음에 추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주. 옷은 안 중요해요. 옷은 그냥 추위 더위 가릴 때 가릴 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뭐 폼 잡고 좀 난리들인데 길에 버리고. 옛날 돌아가신 법정 스님도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벌 받을 거라고 큰 벌을. 너무 지금 낭비가 심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꼬운데 또 헛소리 한다고 그럴 텐데 너무 낭비해요. 한국 사람들은. 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겉모습만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의 공헌은 여러분들이 노장철학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할 텐데 내 마음의 내면의 수양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겉으로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 하더라도 안 채워져요. 삶의 공헌은. 근데 그걸 자꾸 물질로 채우려고 하니까 마음이 지금 다들 병들어 있어요. 아무튼 여기 시대의 배경은 대충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런 고통 문제, 전쟁에서 전쟁터에 끌려가지고 죽고 배고픔의 서름, 밥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장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하는데 이 문제를 국가, 정치,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백성의 고통을. 이게 이제 정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정치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중국 철학, 동양 철학이라고 했는데 중국 철학의 핵심은 이거 하나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백성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철학이에요. 중국 철학. 동양 철학은 이거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형기사학 같은 거 뭐 썰 푸는 거 이게 철학 아니에요. 그건 헛소리들이에요. 그 서양 애들이나 저것들 하라고 그래요. 자,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제2장 부분. 여기가 이제 우리 책으로는 제2장 부분입니다. 노자의 생애부분. 노자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거. 왜 그러냐면, 도가 철학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이렇게 걸림이 없는 거.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종적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죽었는가 기록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다가 그래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가도 거의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생애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그 삶과 이렇게 철학의 문제예요. 이게 달리 얘기하면 실천적인 거라면 여기가 이론적인 거예요. 어떤 이론을 얘기했고 그 이론에 맞게 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런저런 철학, 훌륭한 철학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기본 삶은 엉망진창이었다고 해보세요. 서양 철학의 기준으로 보면 상관없어요. 이론은 어차피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요즘 인식론 문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따지면 되니까. 그러나 동양 철학은 그러지 않아요. 진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자의 인생이 뭐 개차반으로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론도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도 맞지도 않는 이론을 아무리 폼나게 꾸려도 뭐예요? 그건 쓰레기예요. 요즘 쓰레기 같은 이론 많죠? 최근에 우리 과도 지금 시끌시끌하죠? 교수 뽑다가 지금 난리 났죠? 전에도 그런 교수 하나 잘려가지고 쫓겨났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하는 공부하고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노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실제의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이론을 했고 그 이론이 그 사람의 삶하고 얼마나 이렇게 매치되고 있는가? 그런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 생애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사마천의 그 노자 열전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노담, 노래자, 태사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여기 32쪽에서부터 33쪽에 보면 그 내용을 쭉 그냥 번역해 놨어요. 긴데.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뭐냐면 세 명, 노담, 노래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둘은 춘추말,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전국 중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노래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노래자는 이제 상하편을 썼다 이 정도로 이제 끝내면 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노자라는 책 있죠? 이게 이제 뒷부분에 써 있는데 이 초간본, 그 다음에 백서본, 이게 이제 통행본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초간본은 1993년에 나왔고 여기는 1973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 판본이 그 기원전 4세기 무렵의 판본이에요. 기원전 300년 정도 잡습니다. 근데 이게 2000자밖에 안 돼요. 백서본 같은 경우는 이제 판본이 보면은 그 비단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판본, 갑본, 을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원전 8, 9년 이전 판본하고 이후 판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2500자 되고 이게 5000자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글자 수가 늘어났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미리 얘기하면 초간본 2500자로 된 거는 노담이 쓴 거고 백서본으로 5000자가 된 것은 태사담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정리하고 확장해서 이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해요. 중국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쓰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몰라요, 다. 왜냐하면 여기 초간본이 갑을 병 세 개로 나눠줘요. 갑조, 을조, 병조. 여기는 갑본, 을본 이렇게 나눠졌고 여기는 문제 없어요. 순서만 이렇게 뒤집어져 있거든요. 백서본은 통행본의 38장 부분이 상덕, 구덕, 시, 유덕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써졌어요. 그래서 덕경, 그 다음에 도가도 비상도 해가지고 도경. 그래서 요것은 김용옥이도 옛날에 책 보면 뭐 덕도경이라 분류한다 뭐 그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2500자에서 5000자로 왜 늘어났는가 누가 했는가 몰라요. 그냥 여기 사마담의 책, 사마천이 책에 이렇게 세 사람 나왔고 요거 관련 없고 이거 있으니까 그냥 태사담이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해요. 중국 학자들이 그렇게 쓰고 우리나라 김충렬 교수도 그렇게 쓰고 있고 근데 근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지금 모른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뒤에 책 나올 때 그 책 부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32쪽, 33쪽에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양반들 3명에 대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근데 사마천이가 뭐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다고 그러죠. 시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쓴 글인데 엉터리로 막 써놔버렸어요. 앞에 글, 뒤에 글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니까 이렇게 썼겠죠. 뭐 흔히 그러잖아요. 들은 대로 그냥 기술한다. 이전 기전이라고 한가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끊어서 읽을 건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막 뒤섞여져 있어가지고 논쟁이 붙었는데 그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 민국시대 때 나왔던 그 고사변이라는 책이 있어요. 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노자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 이거 논쟁하는 글들, 논문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볼 수 없으니까 뭐 얘기할 거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책이 있다라고 이해는 해두세요. 그래서 노자라는 양반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지만 정말로 노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설령 지금 우리가 노자라고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도덕경이라는 책의 저자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노담이 어느 정도 썼고 초간문 같은 거, 그 다음에 태사담이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덧붙여서 5000자를 이렇게 썼는가? 100% 추론이에요. 객관적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대륙 학자들 같은 경우 보면 초간본이 나오고 난데 다시 노담을 이렇게 춘추 말기 인물로 이렇게 쓰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것이 맞는지 어쩐지 지금 알 수 없었고, 일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일본 학자는 노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 그 문제거리가 뭐였냐면, 이 사기 노자열전에 보면 막지소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적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가 나와요. 뒤에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되면 이제 그 한대 때 중국에 인도 불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도교하고 불교가 이렇게 서로 교섭을 해요. 그게 격의불교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하고 도교가 이제 싸움을 해요. 이제 노자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노자가 소타하고 인도로 갔다 이런 헛소리들 해요. 이거 화오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치 노자가 부처의 스승이다 이렇게 싸우고, 불교도들은 또 반대로 그래요. 석가모니가 그게 화연해가지고 노자로 됐다, 또는 노자를 가르친 스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불에서 이제 서로 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삶을 갖다 명확히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신선 같은데 여기 얘기할 때 물론 나중에는 도교 쪽에서 보면 노자가 신선이 돼요. 한나라 때 보면 태상노군이 됩니다. 막 신비한 이야기들 막 써놓고 원시천존도 되고 별소리 다 합니다. 근데 다 헛소리예요. 도교에서 하는 소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현재 노자가 대충 이렇게 사마천의 글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노담과 태사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그 학설들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저기 35쪽부터 36쪽, 7쪽 부분까지 쭉 거기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들 지금 우리가 이 영상 강좌로 오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가는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 하나 더 소개해 줄 얘기는 38쪽에 있는 누구예요, 여기 임계우 백회 노자평전 글 써놓은 거 있잖아요. 각주 14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사기 열전의 70편 순서가 첫 번째 인물의 시대순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말대로 하면, 노자는 춘추 말기의 인물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거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마천이는 그러게 봤다라고 하더라도 사마천이가 본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없어요. 사마천이 사기에도 엉터리 같은 글들 많습니다. 연도도 맞지도 않고, 과거 시대 말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시대로 말로 막 써버리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됩니다. 조선시대면 조선시대 말로 써야 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말로 쓰지 않고 지금 21세기 한국말로 써버리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글도 사기는 매우 훌륭한 책이지만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보시고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 기타 문헌에 나온 얘기들 노자 관련된 거 쭉 써놨는데 이게 엄청 길어요. 이게 이전 학자들 관점의 검토, 그 다음에 저는 42쪽에 제5절 결론 부분에서 불확실하다라고, 불확실한 인물 노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전에는 저도 이제 노자가 춘추 말기 전통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학설들 노자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43쪽에 보시면 노자 자신이 궁정 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나라의 수장실의 사관, 책을 관리하는데 관리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진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초나라로 돼버려서 초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노자 열전에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궁정 생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에서 내란이 발생하니까 결국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장자에 보면 이제 우원이긴 할 텐데, 노자가 쫓겨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쭉 기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간접적인 자료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자라는 인물은 언제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초간본 2500자로 된 책이 최근에 나왔고, 그 다음에 있는 책 백서본이 한데 전국시대 말기겠죠, 나오고 통행본에서 수많은 노자라는 판본들이 지금 존재한다. 대충 그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제3장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